실제로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황상 기준으로 26개 호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엘리베이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좋은 입지에 초역세권이죠. 근데 이 물건이 또 신축급이고 컨디션도 괜찮은데 매달 이자를 다 제외하고 약 9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들어온다. 대박인 거죠.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물건 나온 게 있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 나와 있냐면 서울시 동작구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어떤 건물이냐면요, 여기 뒤에 있는 이 푸른 주택 있죠? 이 푸른 주택 2입니다. 2라는 건물이 현재 나왔고, 이쪽에 보시면 푸른주택 1이 있습니다. 1 건물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푸른주택 2 건물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이 62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67평 정도 되는 근린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위반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황상과 공부상이 좀 차이가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도 제가 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항상 보셔야 될 때 도로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살짝 언덕이 있거든요. 사실 서울은 언덕이 있는 곳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덕을 올라와야 되는데 이쪽이 연결된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로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도로 주소가 상도 1동 471-2번지입니다.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 소유자가 개인입니다. 토지 면적은 10평 정도 되는데 이 도로를 끼고 저희 건물을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이 도로는 경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지목 자체가 도로로 되어 있고 다 지금 깔려 있잖아요, 도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구청에 문의하셔가지고 도로 때문에 이 건물에 영향이 받는지 안 받는지 여러분들이 미리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주차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4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1대, 2대, 3대, 4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 어떠한 공간이 하나 나옵니다. 사실 여기는 지금 도면으로 봤을 때 여기 주차 딱 4대만 가능하고, 그 다음 지층 여기 안쪽에 있는 도면이 나와 있는데 이쪽은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와 보니까 지금 102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를 한번 가서 보려고 했더니 옆에 부분이 막혀 있어요. 이쪽으로 현재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도면을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일단 뒤에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문은 있는데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마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도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204호, 205호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 위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기로 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원룸 구성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지금 도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필로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뭐 누수가 있거나 뭐 크랙이 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이 물건의 사용 승일은 2019년 2월 20일 날 준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거의 신축급에 가까운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문을 한번 열어보니까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지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서류로는 지층인데 현황상 1층입니다. 그래서 현황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층이 2개 호실이 있습니다. 안쪽에 엘리베이터 앞에 101호가 있고 주차장 쪽에 102호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계량기도 2개가 되어 있고 보일러도 지금 2개가 달려 있죠. 이걸로 봤었을 때는 지금 101호도 그렇고 102호도 그렇고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101호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소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02호는 서류상에 없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량기가 가득가득합니다. 401호가 지금 현재 단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공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쪽 옆에도 지금 계량기가 있습니다. 4층, 5층 지금 다 되어 있고, 이쪽에 보니까 506호가 지금 단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공실이다. 전기 계량기로 봤을 때 2개 호실이 공실로 보여집니다. 입구도 지금 깔끔하게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우편함입니다. 우편함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101호만 원래 있었습니다, 사무소로. 근데 이제 102호가 주차장 뒤편에 하나 있었죠. 그래서 1층에 2개 호실, 2층 같은 경우에는 6개 호실, 3층 같은 경우에 6개 호실, 4층 같은 경우에도 6개 호실, 그래서 5층 같은 경우에도 6개 호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현황상 으로 봤을 때 26개 호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이 높을 거기 때문에 이 물건을 제가 현장에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현황상으로는 이렇게 2층, 1층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1층이 지층입니다. 2층이 도면상이나 서류로 봤을 때는 1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분리수거가 되어 있는데 아예 비어 있어요. 그냥 아예 깨끗합니다. 경매가 나왔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이게 왜 비어 있나 봤더니 분리수거를 누군가가 이제 관리해 주신 분이 전부 다 정리해서 묶어놓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관리는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에 들어왔습니다. 수신기도 지금 현재 달려있고 작동도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원도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는 1층인데 이게 대박인 게 있어요. 이 토지가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황상 기준으로 26개 호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엘리베이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101호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건축물 대상상에는 사무소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원룸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도 뭐 타일이 깨져 있거나 들떠져 있거나 뭐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타보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1층이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지금 지하 1층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네요. 제가 임장 올 줄 알고 헷갈리실까봐 4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5층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다 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장 처음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많이 헷갈려 하세요. 서류로 봤을 때는 여기가 1층인데 여기는 왜 2층으로 돼 있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지층을 지층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래서 보통 지층을 1층으로 표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5층입니다. 여기도 뭐 특별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조금 등이 좀 어둡다? 왜냐면 일단 이 건물 자체는 제가 보니까 복도에 창문 자체가 없습니다. 5층에만 6개 호실이거든요. 6개 호실에 전부 다 창 내기 바쁜데 굳이 복도에다가 창을 내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501호 그리고 이제 502호입니다. 여기가 이제 동시에 문을 열게 되면 문이 부딪힐 것 같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사실 서울에 이런 게 많습니다. 503호가 있고요. 504호가 있고 5호, 506호가 있습니다. 총 6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다른 물건들보다는 임대 수요가 좀 풍부해서 그런지 대부분 경매가 나오면 이사를 가시거든요. 이사를 가지 않고 여기 5층 같은 경우에는 506호만 지금 공실인 것 같습니다. 이 506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층 계량기에서 확인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공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특별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보일러실이 지금 있고요. 보일러실 제가 한번 보게 되면 여기도 뭐 특별하게 누수가 있거나 크랙이 있거나 뭐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타일이 크랙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매질했어요. 이것도 보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생각보다 관리를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한 건물인 걸로 보여져요. 이제 4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냥 깔끔해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도 전혀 뭐 문제 될 만한 게 없고 심지어는 보통 바닥도 더럽거든요. 바닥 하나도 안 더러워요. 아마 여기 이제 관리인이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4층도 6개 호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도 뭐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여기는 조금 짐을 좀 많이 쌓아 놓으셨네요. 여기가 조금 물이 있습니다. 의심이 됐던 부분이 바닥이 조금 진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지금 물이 조금 샌 흔적이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디에 뭐 누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 외부에서 좀 물이 좀 들어왔는데 물이 이제 계속 좀 쌓인 거죠. 근데 이게 나가지 못하고 구멍이 없습니다. 배관이 없어가지고 지금 물이 고여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내가 건물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도 직접 낙찰자가 전부 다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견적을 미리 입찰하기 전에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이쪽에 보니까 타일 색깔이 다릅니다. 여기가 이제 깨진 거죠. 추후에 보수를 한 흔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렇게 보수를 잘 안 하는 건물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보수까지 지금 전부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건물 관리에는 좀 진심인 편이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타일이라는 게 단종이 좀 빨리 되기 때문에 이거랑 타일을 똑같은 걸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하긴 했는데 이렇게 티가 나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보수는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죠.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3층입니다. 3층도 동일하게 301호, 302호, 303호가 있고요. 이쪽 라인을 보시면 304호, 305호, 306호가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5층, 4층, 3층이 다 6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건축물 대항상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도 보면 타일이 좀 떨어졌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수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 부분을 왜 폼을 쌌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탐문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폼도 되어 있고 타일도 수리가 되어 있고 복도라든지 청소가 잘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건물 관리를 정말 진심으로 잘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일러실이죠. 위에서 아까 물이 고여 있었잖아요. 이쪽 라인에 뭐 물이 샌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연통 라인 쪽으로는 조금 젖은 흔적들이 보이는데 사실 저건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위에가 좀 물이 고여 있어서 이쪽 라인에 좀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 많이 있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혀 흔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자 찾았습니다. 여기 누가 이빨로 긁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스크래치가 나 있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2층 같은 경우도 201호, 202호, 203호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204호, 205호, 206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3층, 4층, 5층 같은 경우에는 다중주택으로 해서 실제 현황과 동일한데 여기 2층이죠. 근데 실제로는 건축물 대상상 1층입니다. 여기가 사무소,
2개 옵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6개로 쪼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좀 보면 바닥이 조금 젖어 있거든요. 뭔가 이제 좀 불안한 느낌이 좀 듭니다. 전혀 불안하지 않네요. 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건조의 끝이에요. 건조합니다. 그냥 건조해요. 전혀 뭐 그런 게 없어요. 건조하다 못해 가습기를 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좀 건조하고 누수에 대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1층부터 해서 전층을 다 확인했는데 옥상을 확인 못했으니까 옥상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올라가는 쪽도 지금 타일이 깨졌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수를 전부 다 해놓으셨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쪽이 지금 떴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봤을 때는 낙찰받고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밑에 바로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또 떨어지면 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됩니다. 내부를 보고 왔더니 해가 떴습니다. 일단 지금 방수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떼예요. 이게 더러워지죠. 다 떼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도 이 정도 컨디션입니다. 이것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방수 부분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쪽 라인까지도 원래 색깔이 이거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 보통 올리는데 여기까지 지금 다 돌렸어요. 방수를. 방수를 이렇게까지 지금 돌린 건물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여기도 보면 입구 쪽 있죠. 이 틈새. 이 문 틈새까지도 지금 방수를 다 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정이 많이 있으신 건물주분이 건물을 좀 관리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이제 아파트들이 쭉 있고요. 저기도 이제 신축 아파트들 또 짓고 있네요. 확실히 이제 또 서울이다 보니까 또 지방이랑은 또 분위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4타경 112750 사건이고요. 주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 1동 471-1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린 다중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62평, 건물 면적은 167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약 26억 6천만 원인데요. 한번 유찰돼서 21억 2,8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사용 승인일은 2019년 2월 20일 날 준공된 물건으로서 지금 거의 주변으로 봤었을 때는 신축급의 컨디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물 대장상에 봤었을 때는 지금 지층과 1층이 좀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현황상이. 근데 사실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일단 지층 102호가 있었죠. 이 102호가 실제로 없었는데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반이고요. 그리고 현황상으로 봤었을 땐 2층이죠. 2층이 지금 6개 호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금 사무소로 2개 호실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재는 위반으로 보여지지만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위반이 현재 지금 등재가 되지 않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의 위치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위치가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일단 수익률도 정말 괜찮고 건물 컨디션도 괜찮고 연식도 괜찮은데 정말 위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촬영을 하면서도 이거 내가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위치를 좀 설명해 드리면 7호선 상도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뛰면 초역세권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앙대학교까지는 도보 1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수요까지도 좀 잡을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2019년 2월 26일 동작 신협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게 되면 전부 다 소멸되고 인수하는 권리, 인수하는 보증금 또한 하나도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의 가구 구성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층에 사무소 1개가 있고 1층에 사무소가 2개 호실로 건축물 대장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층 1층이죠. 1층 현황상이 지금 사무소가 2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 사무소가 2개가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6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4층, 5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 대장상과 동일하게 6개 호실로 다중주택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황상 기준으로는 총 원룸이 26개 호실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수익률을 또 분석하기 위해서 월세 시세를 한번 간단하게 파악을 해봤는데요. 원룸 2017년에 준공된 물건이 1,000에 6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비 8만 원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총 26개 호실에 총 보증금과 월세 합계를 계산을 해보니까 총 보증금은 2억 6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무려 1,560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 매각가율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다가구 주택 인근 매각가율이 25년도 11월 달에 80%였습니다. 80%.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재 떨어진 최저가 수준으로 인근에 이제 낙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출은 90%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 19억 1,6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취득세는 약 1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경우에는 제가 대출 90%로 잡긴 했지만 서울 물건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의 80에서 9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입찰하기 전에 대출이 90%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수리할 부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까 한 군데 4층이었나요? 보일러실이 좀 물이 좀 차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크게 뭐 수리 비용이 많이 들거나 물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밑에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수리 비용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도 타일 깨진 부분들은 하나 있었는데 그건 사실 좀 미비합니다. 이 물건의 지금 감정가가요 26억 6천입니다. 26억 6천인데 이 타일 8장 깨진 걸 가지고 우리가 입찰가에 반영하기에는 사실상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부분은 타일이 또 수리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장까지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수리 비용은 들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은 약 3억 1,300만 원 정도가 취득세 포함해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출 이자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약 19억 1,600만 원에 이자 4.7%로 계산해 보니까요. 월 이자 약 74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월세 1,560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자 740만 원을 제외하면 순 월세는 무려 8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월세 기준이고요. 실제로 8만 원씩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관리비도 또 따로 관리를 또 하다 보면 실제로는 관리비가 그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수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비 순수익이 한 75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75만 원까지 추가하게 되면 총 순월세 이자를 다 제외하고 관리 비용을 다 제외하고 매달 통장에 남는 금액이 무려 895만 원 정도가 나오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에서 이렇게 좋은 입지에 초역세권이죠. 근데 이 물건이 또 신축급이고 컨디션도 괜찮은데 매달 이자를 다 제외하고 약 9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들어온다. 대박인 거죠. 이 물건은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 사무소 2개 호실이죠. 이 2개 호실이 6개로 또 쪼개져 있었고 지층 같은 경우에도 2개 호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극대화가 된 거예요. 그럼 현재 위반 건축물도 등재가 안 됐기 때문에 대출도 문제가 없거든요. 나중에 위반으로 등재가 되면 어떡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위반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월세 수익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률 한번 계산해보면요. 초기 투자금이 취득세 포함해서 3억 1,3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회수한다면 실제로 들어가는 투자금은 5,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은 취득세 포함해서 3억 1,300만 원이 들어가지만 추후에 전부 다 월세, 전세가 아닌 월세를 전부 다 세팅을 했을 때 우리가 월세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2억 6천을 회수하게 되면 실제로 묶이는 돈은 5,30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월세 895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5,300만 원 해보니까요. 무려 수익률이 203%가 나오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서울에서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정말 수익률 괜찮고 위치 괜찮은 신축 컨디션의 다가구 주택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실거래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대지 41평, 연면적 60평, 그리고 1995년에 준공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25년도 8월 달에 20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됐습니다. 이 물건이 평당가로 계산해보니까 약 5,0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5,020만 원을 경매 물건에 대입을 한번 해보니까 약 31억 1,2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95년에 준공된 물건이고 저희 물건은 19년도에 준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물건이 훨씬 더 괜찮죠. 그런데도 지금 현재 31억 1,2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최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억 정도의 매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초기에 3억 1,200 정도가 취득세 포함해서 들어가지만 월세 보증금을 전부 다 회수했을 경우에 묶이는 실제 투자금은 5,500만 원 정도가 되고 이자를 전부 다 제외하면 매달 순 월세는 895만 원이 남고요. 최저가의 낙찰을 받을 경우에 매도 차익은 약 10억 정도를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물건이 최저가 수준은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거의 최저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최저가 수준으로 내가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기회가 생길 물건이라 제가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경매 물건을 입찰도 하고 낙찰도 받으면서 관리도 하고 월세도 받고 있고 정말 많은 수강생분들이 건물주가 되셔서 월세를 받고 계십니다.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또 드라마가 있죠. 서울 자가에 사는 김부장 이야기인가요? 아무튼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거나 이제 퇴사를 하시면
앞으로 노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임원을 달기는 정말 너무 힘들죠. 대부분은 도중에 나와서 퇴사를 하시고 새롭게 이제 제2의 인생을 펼치려고 하시는데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모여있지 않고 이 돈을 가지고 또 함부로 쓰기에는 내 인생 20, 30년을 다 날리는 거기 때문에 못 하시죠. 그래서 보통 프랜차이즈를 하시거나 상가 분양을 받습니다.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지금도 신축 분양했던 상가들 보면 10년째 공실인 것도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이자도 나가죠. 근데 이자만 나가나요? 관리비도 나갑니다. 매달 일을 해서 그 이자와 관리비를 매일 납부를 하는 거예요. 버팁니다. 그래서 버티다 못해서 경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20, 30년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정말 마지막 한순간의 선택으로 앞으로의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고 다가구 투자를 하고 싶고 월세를 받고 노후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제2의 월급,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남 얘기 컨설팅 맡기지 마시고 내가 직접 공부하고 내가 직접 현장 가서 내가 판단하고 전문가와 상의를 한 다음에 입찰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컨설팅을 맡기고 전부 다 일임하게 되면 결국에 이 책임은 전부 다 내가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 부분이 정말 월세를 이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가구 1:1 코칭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1:1 코칭반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건 번호를 주면 네, 얼마 쓰세요. 제가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낙찰 받으시면 수수료 2% 주세요. 감정가액 몇 프로 주세요. 그리고 명도할 때 이사비 별도고 명도비 따로 몇 천만 더 주셔야 됩니다. 이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코칭반 수강생분이 컨설팅 의뢰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이 얘기가 그대로 컨설팅 업체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수강생분들이 배우고 땀 흘리면서 임장 다니고 낙찰받고 월세 세팅을 했을 때 저한테 감사하다라고 이제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럴 때 저는 굉장히 보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노후나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싶다면 컨설팅이 아니라 내가 직접 배우고 투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꾸준히 한다면 3개월 이내에는 무조건 다가구 주택 낙찰 받아서 내 건물에서 월세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낙찰 많이 받은 사례가 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1:1 코칭반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세미나 신청해 주신 다음에 단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세미나 일정이 잡히는 대로 제가 단톡방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세미나를 참석하셔야지만 다가구 1:1 코칭반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